자율주행 기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더 편리한 이동, 더 적은 사고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기술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우리 자신, 즉 인간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논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로 그 논쟁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대립의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은 과연 반복적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생각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 시작점일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의 주제, 바로 해방이냐, 퇴화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던 그 운전이라는 행위를 그만뒀을 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미래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자율주행이 우리를 지루하고 소모적인 운전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 편리함이 오히려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퇴화를 부추기는 독이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첫 번째 공격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그냥 핸들만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인지 활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만 년간 진화시켜온 이 능력을 포기한다? 그건 필연적으로 우리의 뇌와 육체를 쇠퇴시키는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인지적 부하 덜기라는 개념으로 반박하는데요. 이건 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온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덜 중요한 일은 도구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고도의 적응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꽉 막힌 도로에서 앞차 브레이크 등만 멍하니 쳐다보는 거. 이거 뇌한테는 엄청나게 소모적인 저수준 작업이거든요. 자율주행은 바로 이 불필요한 노동에서 우리 뇌를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창의적인 구상을 하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고수준 작업에 몰두하게 해준다는 거죠. 옛날에 계산기가 나왔다고 해서 인류의 수학 능력이 퇴화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복잡한 우주 물리학을 계산하게 해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AI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기술이 그냥 편하자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 진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우리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 데이터가 AI 주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정말 사소한 인간의 부주의나 순간의 판단 착오 때문에 일어납니다. AI의 논리는 차갑고 명확해요. 이 가장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고장 지점, 즉 인간을 시스템에서 제거함으로써 모두를 완벽에 가깝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AI는 자율주행이 우리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지긋지긋한 출퇴근길의 만성 스트레스와 분노를 없애고 좁은 운전석에서 몸을 해방시키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회의론자들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운전기술 하나를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즉 인간의 주체성을 송두리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회의론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제공하는 그 완벽한 보호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는 통제라는 거죠. 모든 걸 대신 판단하고 실행해주는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될 거라는 좀 섬뜩한 미래상이죠. 회의론자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 주체성입니다. 뭐랄까,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는 바로 그 느낌. 자율주행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바로 이 감각을 앗아갈 것이라는 주장인 거죠. 자, AI는 이 주장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으로서의 운전이랑 예술이나 스포츠처럼 즐기는 운전을 나누자는 겁니다. 둘째, 이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걸 막는 공동체적인 보호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직접 해야만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통제권을 맡길지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라고 성숙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제 논쟁은 자동차라는 좁은 길을 벗어나서 훨씬 더 광활한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이 논쟁은 사실 미래 기술 전체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거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계가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될 때 인간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회의론자들은 운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차를 모는 행위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이건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복잡한 시스템을 통제하는 인간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라는 거죠. 선박, 비행기,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 공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인간의 운용 능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론자들이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어쩌면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적, 육체적 과업을 인공일반지능, 즉 AGI가 더 완벽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기능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두려움, 그저 생물학적 기능만 유지하는 애완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정말 대담하고 어찌 보면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인류의 목적이 효용성과 기능에서 존재와 의식 그 자체로 강제적으로 바뀔 거라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AI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새로운 역할을 제안합니다. 바로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AI는 세상을 0과 1로 계산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비극의 눈물을 흘리면서 경이로움에 전율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의 관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라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논쟁이 마지막, 가장 극적인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류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기고 편리하게 퇴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의미 있는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회의론자의 마지막 경고는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생물학적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이 사라진 종은 예외 없이 도태된다는 것. 역할의 상실은 곧 생물학적 사형 선고와 같다는 아주 냉정한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AI의 가장 심오한 반론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시스템에 대한 저항, 그리고 끝없는 의심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정수라는 거죠. 모두가 완벽한 정답만을 따를 때 이게 정말 옳은가? 라고 분노하며 질문을 던지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인류라는 존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미래를 막아낼 거라는 희망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사고의 책임을 질 도덕적 주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그리고 의미 없는 안락함보다는 고통스러운 자유를 택하려는 우리의 깊은 본능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질문이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자율주행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끝까지 여러분의 손에 남겨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 인류의 다음 목적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